축하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스피 6천.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뉴스는 연일 떠들썩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유튜브엔 지금 안 사면 바보라는 썸네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수출은 꺾이고 건설 현장은 멈추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 왜 주가는 하늘을 뚫고 있을까요? 호황이라면 모두가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불안한 이 이상한 감각, 그 감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안의 정체를 정면으로 파헤칩니다. 코스피 6천, 이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향해 천천히 조여오는 거대한 올가미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4년입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기까지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5천을 넘어선 뒤 단 18거래일 만에 6천을 찍어버렸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 물량이 폭발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외쳤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 계좌 개설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호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활기를 되찾는 것 아닐까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숫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PER을 아십니까? 주가 수익 비율.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지표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PER은 어떨까요?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으니 PER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10개 중 7알이 적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LG전자와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LG전자는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한민국 대표 제조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어떤 종목은 PER이 7,000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속도로 이익을 내면 주가를 회수하는 데 7,0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광기입니까? 100년 전 한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그러면 통치는 쉬워진다. 블라디미르 레닌, 소련을 세운 혁명가의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1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산층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먹고 사는 것 이상을 벌고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출발선을 물려주려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집값을 올립니다. 둘째, 세금을 올립니다.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방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거쳐지고 있습니다. 으깨진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구호품을 주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쪽은 반드시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빈민층이 자산가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도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국가만이 공정한 분배자라는 서사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정권이 보조금을 늘릴수록 그 보조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선거는 점점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과 이 전략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던 그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수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냈을까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설거지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이 먹고 남긴 그릇을 개미와 연극임이 대신 치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 보험료가 외국인이 던지고 간 주식을 받아내는 데 쓰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와 설계에 의한 것입니까?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호텔을 짓고 그 호텔의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구조.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숫자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적 자금을 억지로 밀어넣어서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기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은 이미 2050년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지수 방어에 계속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부양된 지수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실체 없는 가격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이라는 숫자는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무서운 개념입니다. 건설업을 보십시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명의 실질 고용을 담당하던 전통 제조업들이 정부의 관심 밖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소수의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로봇 테마주들. 이것이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떨어지는 선이 알파벳 K자를 그리는 것. 지수가 올랐다고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며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금을 말합니다. 글로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 전후로 외국인은 지속적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수조 원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빚을 내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아십니까?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그물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갔고 개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서로의 물량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코스피 6천이라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망연자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숫자 뒤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환상에 취한 국민은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국민은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수 환상에 취해 정책 실패를 눈감아주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자신의 노후로 치르게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6천이라는 숫자는 경고입니다. 축제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다가올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지수는 오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빚,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입니다. 레닌은 중산층을 으깨야 통치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인위적인 코스피 6천이 우리를 으깨기 위한 거대한 맷돌은 아닌지 의심하십시오.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국가가 배급하는 구호품이나 기다리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